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혼자 된 40대 여자입니다. 정말로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아무 잘못도 없던 저한테 불똥이 튈 거라고는 전혀 몰랐으니까요. 남들이 항상 부럽다고 하던 시댁이었는데 말이죠. 저랑 남편은 같은 회사 동료였어요. 같은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결혼했고, 남편은 위로 형제 하나, 아래로도 형제 하나, 그리고 아들은 혼자뿐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장남이라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남편이 외아들이라고 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집착하거나 많은 걸 바라지 않을 거라고 믿고 결혼했어요. 연애할 때부터 큰 시누이는 저에게도 남편에게도 잘해주었어요. 착한 누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데이트할 때 좋은 곳에 데려가라 하며 용돈도 주고 생일에도 꽃을 보내주시기도 해서 시누이지만 언니처럼 지냈어요. 결혼 후에도 저랑 잘 지냈어요. 사실 저는 큰 시누이가 너무 좋았어요. 언니가 없던 저에게 정말 친언니처럼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었어서 저도 많이 따랐어요. 작은 시누이는 저랑 동갑이고 눈치 빠른 막내 같은 사람이었죠. 자기가 피해 입는 걸 싫어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계산적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시누 노릇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만들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길 만한 일을 아예 차단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시누들과 잘 지내기 때문에 제가 크게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 없다고 늘 이야기했고, 저 또한 시누들이 중간에서 저를 많이 아껴주고 배려해줘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큰 시누이랑 작은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 3명의 여자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같이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큰 시누이가 운동권을 끊어줘서 같이 운동도 다니고, 나도 딸이랑 저렇게 같이 늙어가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이었죠. 시누들이 정말 시어머니한테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시누들이 잘하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당연한 게 없는데 큰 시누이가 선물을 해도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해서 내가 큰 시누이 입장이라면 서운할 것 같다는 생각을 이때도 했어요. 그러다가 큰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대판 싸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시누는 저희 3남매 중 가장 잘 살았어요. 큰 시누이 남편이 운영하는 국밥집이 인터넷으로 맛집이 되면서 매출이 20배 이상 오르고 방송 출연까지 하면서 인기가 많은 집이 됐어요. 큰 시누이 가게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면서 우리 친정 부모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보는 프로그램에도 나온 집이래요. 다음번에 우리 집에 오시면 모시고 가죠. 안 그래도 누나 가게가 단골이 많은 가게라서 손님이 많았는데 매스컴 타고 나서 더 많아져서 아르바이트생도 5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나 가게가 잘 되면 좋지요. 사실 저희 시댁은 큰 시누이가 다 먹여 살리는 구세주였습니다. 제사 때도 거의 제사비는 큰 시누가 부담했어요. 시어머니는 제일 비싼 생선과 한우를 큰 시누에게 사오라고 시켰고, 저는 간단하게 과일이랑 떡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웠어요. 제사비를 따로 드리지 않아도 됐지만 시누가 사온 음식들은 정말 최상급 재료들이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생신 때 외식을 할 때도 늘 큰 시누가 부담했어요. 한 번은 제가 저희도 조금 보태드릴게요. 한정식집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라고 했더니 큰 시누는 식구가 많다 보니 100만 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니야 옳게. 이런 건 내가 부담할게. 우리 동생이랑 늘 잘 살아줘서 고맙지. 우리 엄마 생신이니까 내가 내는 게 맞지. 그냥 엄마 용돈이라 조금 챙겨드려 라고 했어요. 이렇게 큰 시누는 시댁의 대소사를 도맡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편했고 늘 큰 시누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한 번은 이번 달에 매출이 최고 정점을 찍었다. 고 좋아하시는 시어머니가 명품 백을 들고 저희 집에 오셔서 큰 시누가 사줬다면서 자랑을 하셨어요.
제가 부럽네요 라고 말했더니 그걸 시어머니가 큰 신우에게 말했나 보더라고요. 그 다음 달이 제 생일날이었는데 큰 신우가 내가 가방 하나 사서 집으로 보냈어. 요즘 젊은 엄마들이 가장 많이 사는 모델이라고 직원이 추천해준 명품 가방이야. 생일인데 우리 동생이 이런 거 하나 안 사줄 것 같아서 내가 사서 보냈어 라고 하셨어요. 저 또한 생일이라고 큰 신우가 명품백을 처음으로 사줘서 가져봤습니다. 신랑도 한번 사준 적 없던 가방이라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애 낳고 아무도 내복 한 장 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시어머니조차 돈 한 번 주신 적 없었는데 큰 신우는 아기 유모차를 사주셨어요. 백화점에서 파는 명품 유모차를 말이죠. 솔직히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남들은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 가라고 몇백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애 내복 한 장 안 사주시니 솔직히 많이 서러웠는데 큰 신우는 여태까지 애 옷에 많은 걸 사주셨어요. 그리고 동생이랑 잘 살아줘서 고맙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사실 돈 잘 버는 착한 큰 신우였습니다. 아들 6보다는 딸이 최고다. 너도 딸을 우리 큰딸처럼 키워야 돼. 엄마한테도 잘하고 동생들한테도 잘하고 너한테도 잘하잖니. 내 어머님 형님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돈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친정이 하는 사람은 없는데 형님이 있어서 저도 좋아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매일 저를 만날 때마다 아들 필요 없다. 딸이 최고 라는 말을 100번도 더 하셨어요. 큰 신우만큼 저희가 잘해드리지 못한 것도 있고 저희 또한 큰 신우 덕을 보는 게 있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나오자마자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하게 나가는 겁니다. 여보, 오자마자 어디 가는 거야? 표정은 왜 그래? 아, 동생한테 전화 왔는데 누나랑 엄마가 심각하게 싸운 것 같아. 지금 바로 큰 누나한테 가봐야 될 것 같으니까 갔다 와서 말해줄게. 지금 4시간째 울고 불고 싸우고 난리 나서 나도 가봐야 할 것 같아. 알고 보니 초저녁부터 싸운 큰 신우와 시어머니의 싸움에 작은 신우가 와서 말렸고 4시간이 넘어가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라고 한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예스라고 외치는 큰 신우였고 그런 큰 신우를 매일 칭찬하는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싸움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남편과 작은 신우가 한마을 옆에서 잠시 들었을 때 큰 신우가 친정과 연 끊고 살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착한 큰 신우가 시어머니랑 싸웠다고 했을 때 솔직히 100%로 시어머니가 잘못했구나 생각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는 도를 넘은 행동을 자주 하셨거든요. 제가 본 것만 해도 시어머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셨으며 그 말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본인이 해야겠다고 생각한 말은 필터 하나 없이 다 내뱉는 스타일이었어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큰 신우 부부가 한우 고기를 50만 원어치나 사와서 온 가족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너무 감사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김서방이 우리 집에 잘해야 돼 라고 하셨어요. 진정해 잘하면 우리 딸이 시댁에도 잘할 거고 거기에 우리 딸이 가게를 잘 이끌어서 지금의 가게가 됐잖아. 시어머니는 늘 사위들에게 내 딸이 최고다. 내 딸 덕분에 너희가 이만큼 사는 거야 라면서 큰 소리를 치셨고 늘 큰딸인 신우에게 많은 걸 바랐어요. 하루는 늙어서 경차를 타고 다니니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중형급 세단으로 큰 신우가 바꿔드렸고 그뿐만 아니라 옷, 가방, 화장품, 생필품 등 모든 걸 큰 신우에게 의존하다시피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동창 모임에서 여행을 가는 것도 큰 신우에게 돈을 다 받아서 가셨어요. 운동 모임, 교회 모임, 동창생 모임, 각종 모임에서 가는 여행을 다 가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만 10번이 넘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큰신우는 그 돈을 전부 말 없이 다 보태드렸어요. 내가 우리 큰딸 덕분에 동창회 나갈 맛이 난다니까 옷도 사주고 여행 경비도 주고 그런데 하나 있는 아들은 엄마가 여행을 가도 고작 20만 원 주는 게 전부인데 그 누나 좀 보고 배워라 하시는 겁니다. 작은 신우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너희 언니가 이번에 동창회 갈 때 입으라고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너도 와서 돈 벌어서 엄마 구두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걸 저희에게 자랑하셨고요. 그럴 때마다 큰신우도 부담이 될 텐데 남편 눈치도 보이실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큰신우 시부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시댁에는 돈 들어갈 일이 없는데 친정에만 이렇게 몇백만 원씩 들어가면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큰 누나가 우리에게 돈도 잘 보태주시고 시댁에 들어가는 돈을 다 부담해 주시니 좋긴 한데 그럼 부부 사이가 괜찮을까? 아무리 와이프가 좋아도 나라면 매번 이렇게 돈 쓰는 거 남편한테 눈치 보일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은 우리 누나가 알아서 하겠지 뭐 형님이랑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큰 누나도 힘들면 힘들다 하겠지 라고 했어요. 저희는 큰신우가 친정이랑 인연을 끊겠다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신우는 친정에 들어가는 돈 문제로 남편이랑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친정에 들어가니 어떤 사위가 좋아할까요? 그러다 보니 큰신우도 더 이상 친정에 들어가는 돈을 혼자서 부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요. 그 소리에 시어머니는 큰신우 가게로 찾아와서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사업장에서 큰 소리 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본인이 화가 나면 그걸 다 표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딸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딸과 사위 앞에서 큰 소리를 치신 거겠죠. 아니 김서방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 아니 우리 딸이 나한테 이제 용돈 못 드린다고 하는데 자네가 시킨 일이야? 엄마, 나가서 이야기해. 여기 우리 장사하는 곳이야. 여기서 난리치면 어떡해? 내가 이제 친정이랑 거리 두고 살고 싶다고 말했잖아. 왜 자꾸 나한테만 이래? 엄마 때문에 나도 신랑이랑 매번 싸우고 엄마는 내가 이혼했으면 좋겠어? 사위가 나한테 주는 돈이 아까워서 우리 딸이랑 이혼한다고 했어? 내가 뭐 그리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너희가 연매출이 얼만데 나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 정말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내가 이 꼴이 될 줄 몰랐네. 그렇게 가게를 나오고 나서 시어머니는 택시를 타고 저희 집에 오셨고 저랑 신랑을 만나자마자 큰신우 욕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큰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돈 좀 벌었으면 하나 있는 엄마한테 용돈 좀 줄 수 있는 거지. 그 몇 푼 된다고 그걸 주니 안 주니 하는 거야. 정말 못 살겠다. 정말 나쁜 딸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저는 솔직히 몇 년 동안 큰신우 혼자서 모든 걸 해주시는 걸 보고 이 사단이 언젠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몇백만 원이 큰 부담은 아니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신우 옆에도 비슷비슷한 가게가 많이 생기면서 타격을 받았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늙은 엄마한테 돈 주는 걸 아까워하고 말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딸이 얼마나 잘되나 보자 하며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신우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저렇게 늙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신우에게 받는 돈만큼 달라고 하시면 어떡하냐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저한테 찾아와서 큰신우 욕을 2시간 내내 한 후 다음날 신우가 가게 간 사이에 집까지 찾아가서 금반지, 목걸이, 명품 가방을 사들고 온 겁니다. 엄마, 마음대로 우리 집 와서 뒤지고 들고 가면 어떡해요?
네가 이제 나 용돈 안 준다면 이런 거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지. 왜 엄마한테 이런 거 주는 것도 아깝니? 그렇다고 말도 안 하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온 집을 다 뒤져서 난장판 만들어 놓고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나도 더 이상 엄마랑 같이 못 지내겠어요. 아니, 너는 그게 부모 앞에서 할 소리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한테 몇 푼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엄마, 한 달에 친정에 들어가는 돈이 200만 원이에요. 엄마한테 주는 현금이 100만 원이고 엄마 여행 간다고 내 카드 들고 가서 결제한 것들이 얼마인 줄 알아요? 됐어요. 나는 엄마한테 할 만큼 했고 엄마가 나 키워준 그 이상으로 해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요. 저는 옆에서 시어머니랑 큰신우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몰상식한 행동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무리 내가 낳은 딸이라지만 사위랑 사는 집인데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비싸 보이는 가방, 금반지, 목걸이를 들고 나왔다는 건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걸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밖에 모를까요? 친정엄마가 사위랑 사는 집에 들어가서 옷장을 뒤져서 금이랑 가방을 들고 간 걸 알면 사위는 어떤 반응일지 정말 몰라서 이런 행동을 하신 건지, 아니면 딸이 사위랑 사이가 나빠지는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신우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서 또 몇 시간 동안 신우 욕을 했습니다. 저보고 왜 자기 편을 안 드냐며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도저히 시어머니 편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신랑만 누나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시어머니 편을 들었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새벽에 열받아서 큰신우 집에 간 겁니다. 그날 새벽, 큰신우, 작은신우 신랑에게 전화가 왔어요. 신랑은 자다가 깨어서 나 잠시 누나 집에 갔다 올게 하면서 잠옷을 입은 채로 급하게 가더라고요. 큰신우 집은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어요. 신랑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나가서 저도 같이 가려다가 집에 아기들이 있어서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해가 뜨고 나서 들어왔어요. 자기야, 무슨 일이야? 왜 신우한테 무슨 일 있어? 아, 나 너무 피곤하고 이야기하기도 싫어. 그냥 자기도 신우랑 시어머니가 싸웠나 보다 생각해 그냥 가만히 있어. 신랑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있어라고만 했고, 저도 신우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들 수가 없는 형편이라 조금 있으면 신우나 시어머니가 와서 말해주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엔 신우랑 싸웠다고 했을 때 한 달이면 다시 하어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우가 문자를 보냈어요. 잘 있어? 나는 신랑이랑 한국을 떠나기로 했어. 내가 다른 지방으로 가도 엄마는 또 나를 찾아올 거고 나한테 이것저것 바라실 건데 나는 장녀로서 내가 할 일 다 했어. 미국으로 이민 간다. 친정엄마 때문에 남편이랑 매일 싸웠고 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민을 결정했다. 이런 시어머니라서 올케가 많이 힘들겠네. 미안하다라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저에게는 한없이 잘해준 큰 신우였기에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민을 갈 수밖에 없는 큰 신우의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거기서는 남편이랑 자식이랑 친정 식구들 없는 곳에서 편하게 자기 가족만 생각하면서 살고 싶은 큰 신우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큰 신우가 떠나고 어머니는 매일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저희 집에 1년에 5번 정도 오시고 잘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가끔 저희가 시댁에 식사 대접하러 가거나 찾아뵙긴 했지만 저희 집으로 잘 오시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큰 신우랑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는 저희 집에 출근 도장을 찍 뜯어 오셨어요. 그 사이 둘째 신우도 시어머니한테 학을 떼면서 남편이랑 타 지역 근무를 신청했습니다. 큰 신우랑 싸울 때 작은 신우도 언니 편을 들었고
시어머니는 작은 신우에게도 구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도 언니 덕을 좀 봤다고 이 엄마를 무시하니 넌 도대체 친정에 한 게 뭐 있어? 대학까지 보내줬으면 알아서 용돈도 좀 보내주고 해야지. 내가 대학 등록금은 나에게 갚고 결혼하라고 하니 사고쳐서 결혼이나 하고 말이야 하면서 작은 신우에게도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다 보니 작은 신우도 엄마 근처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나 보더라고요. 한 달 뒤 작은 신우도 시어머니에게서 도망갔습니다. 강원도로 이사 갔어요. 저희는 그것도 이사 가기 일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작은 신우도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언니가 있을 때 저랑 엄마랑 싸우며 언니가 중재를 했고 언니 중심으로 모여서 관계를 유지했어요. 엄마는 이제 큰언니한테 바라는 걸 저한테 바라시는데 저는 친정엄마 돌볼 생각 없어서 이사 가요. 두 딸들이 30분 거리에 살다가 이젠 집에서 4시간 걸리는 지역으로 이사 가고 한 명은 아예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혼 6년 차에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들에게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외롭게 혼자 방에 갇혀서 어유말년에 내 인생이 왜 이러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랑으로 열심히 키웠는데 이렇게 엄마를 외면하고 내가 오래 살아서 못하겠어. 누나랑 동생이 너만해. 엄마 울지 말고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괜히 혼자 있으면 더 서글퍼져. 집에 와서 나랑 저녁 먹고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신랑은 신호들이 너무 한다고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시어머니한테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라고 주무시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옛날보다 자주 전화하시고 찾아오셔서 신경질이 났어요. 솔직하게 저는 신호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신랑에게 집착하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가 싫었어요. 매일 만날 때마다 나에게는 이제 너밖에 안 남았다. 우리 아들은 나를 안 버릴 거지. 나는 이제 우리 아들만 믿고 살란다. 이래서 어른들이 아들은 꼭 하나씩 낳으라고 하는가 봐. 우리 아들은 나 안 버릴 거지. 시어머니는 갑자기 우리 아들 하시면서 신랑에게 매일 전화를 했고 신랑은 그런 시어머니를 안쓰러워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울면서 외롭다고 난리치시고 신랑은 그럴 때마다 30분 거리의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어머니가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시니 다 해드리려고 하더라고요. 나 몰래 용돈도 드리고 옷도 사드려서 한 번은 크게 싸웠어요. 이번 달에 마이너스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런데 몇십만 원짜리 시어머니 옷을 사드리면 어떡해? 어머니는 옷장이 나보다 옷이 더 많으시면서 무슨 옷을 그렇게 사시는 거야? 직장 다니시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엄마가 이런 걸로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아지시면 좋잖아. 우리 엄마 매일 울고 불쌍하잖아. 여태까지 큰 누나가 잘 해주던 거 우리가 조금 해준다고 생각해주면 안 돼. 저러다 늙은 우리 엄마 우울증이라도 오면 어떡해? 솔직히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매번 신호들 욕하는 거 들어주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신호들이 그렇게 사이가 멀어진 후부터는 주말은 늘 시어머니랑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아들 가진 부모라서 이해했으나 도가 지나쳤어요. 특히 명절에 우리가 친정에 가는 걸 매우 반대하셨어요. 애 둘이나 김씨 성을 가진 아이를 낳았으면 우리 김씨 집안 사람인데 굳이 3시간이 걸리는 친정에 가야 하냐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신호도 자식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매일같이 얼굴 보고 큰 지우 용돈으로 살았던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딸들이 친정에 올 때는 별말 안 하시다가 이제 시어머니 딸들인 신호들이 아무도 오지 않자 제가 친정 가는 걸로 구박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내가 이렇게까지 시어머니한테 휘둘려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신호들이 떠나고 시어머니가 주말마다 오셔서 명절 전에는 3개월간 친정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전에는 2달에 한 번씩은 주말에 가서 자고 오고 했어요. 근데 명절인데도 못 가게 해서 신랑이랑 싸웠습니다. 나도 우리 집에 가고 싶어. 원래 신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밥 먹을 때마다 나도 부러웠어. 나도 우리 언니랑 엄마랑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가고 싶은데 3개월째 못 가고 있는 거 알아? 아유 정말 미안해. 엄마가 요즘 상태가 안 좋은 거 알잖아. 평소 때 내가 언제 당신 친정 가는 걸로 눈치 준 적 있어? 이번만 당신이 엄마를 배려해줘. 그전까지는 이혼까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친정에 못 가게 하니 정말 열이 받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한 딸이고 멀리 사는 딸이라 자주 볼 수도 없는데 명절까지 친정에 가는 걸로 눈치 봐야 한다는 게 솔직히 억울했어요. 신랑은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매일 울면서 자기한테 전화가 온다고 1년만 마음 추스릴 때까지만 우리 부부가 보살펴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제가 친정에 간다고 하면 눈치만 주는 정도였어요. 차 밀리는데 굳이 명절에 그 먼 길을 가야겠니 하시면 우리 아들 운전하려면 힘들겠다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도가 심하셨어요. 명절 제사를 지내고 점심까지 먹고 치우고 저는 신랑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서 가면 분명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실 것 같았어요. 사실 짐도 다 싸놓은 상태였고 전날 신랑이랑 4시 전에는 일어나기로 미리 말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제가 신랑을 쳐다보죠. 괜히 혼자 있으면 더 서글퍼져 집에 와서 나랑 저녁 먹고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신랑은 신호들이 너무 한다고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시어머니한테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라고 주무시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옛날보다 자주 전화하시고 찾아오셔서 신경질이 났어요. 솔직하게 저는 신호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신랑에게 집착하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가 싫었어요. 매일 만날 때마다 나에게는 이제 너밖에 안 남았다. 우리 아들은 나를 안 버릴 거지. 나는 이제 우리 아들만 믿고 살란다. 이래서 어른들이 아들은 꼭 하나씩 낳으라고 하는가 봐. 우리 아들은 나 안 버릴 거지. 시어머니는 갑자기 우리 아들 하시면서 신랑에게 매일 전화를 했고 신랑은 그런 시어머니를 안쓰러워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울면서 외롭다고 난리치시고 신랑은 그럴 때마다 30분 거리의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어머니가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시니 다 해드리려고 하더라고요. 나 몰래 용돈도 드리고 옷도 사드려서 한 번은 크게 싸웠어요. 이번 달에 마이너스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런데 몇십만 원짜리 시어머니 옷을 사드리면 어떡해? 어머니는 옷장이 나보다 옷이 더 많으시면서 무슨 옷을 그렇게 사시는 거야? 직장 다니시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엄마가 이런 걸로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아지시면 좋잖아. 우리 엄마 매일 울고 불쌍하잖아. 여태까지 큰 누나가 잘 해주던 거 우리가 조금 해준다고 생각해 주면 안 돼. 저러다 늙은 우리 엄마 우울증이라도 오면 어떡해? 솔직히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매번 신호들 욕하는 거 들어주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신호들이 그렇게 사이가 멀어진 후부터는 주말은 늘 시어머니랑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아들 가진 부모라서 이해했으나 도가 지나쳤어요. 특히 명절에 우리가 친정에 가는 걸 매우 반대하셨어요. 애 둘이나 김씨 성을 가진 아이를 낳았으면 우리 김씨 집안 사람인데 굳이 3시간이 걸리는 친정에 가야 하냐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신호도 자식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매일같이 얼굴 보고 큰 지우 용돈으로 살았던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딸들이 친정에 올 때는 별말 안 하시다가 이제 시어머니 딸들인 신호들이 아무도 오지 않자 제가 친정 가는 걸로 구박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내가 이렇게까지 시어머니한테 휘둘려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신호들이 떠나고 시어머니가 주말마다 오셔서 명절 전에는 3개월간 친정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전에는 2달에 한 번씩은 주말에 가서 자고 오고 했어요. 근데 명절인데도 못 가게 해서 신랑이랑 싸웠습니다. 나도 우리 집에 가고 싶어. 원래 신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밥 먹을 때마다 나도 부러웠어. 나도 우리 언니랑 엄마랑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가고 싶은데 3개월째 못 가고 있는 거 알아? 아유 정말 미안해. 엄마가 요즘 상태가 안 좋은 거 알잖아. 평소 때 내가 언제 당신 친정 가는 걸로 눈치 준 적 있어? 이번만 당신이 엄마를 배려해줘. 그전까지는 이혼까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친정에 못 가게 하니 정말 열이 받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한 딸이고 멀리 사는 딸이라 자주 볼 수도 없는데 명절까지 친정에 가는 걸로 눈치 봐야 한다는 게 솔직히 억울했어요. 신랑은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매일 울면서 자기한테 전화가 온다고 1년만 마음 추스릴 때까지만 우리 부부가 보살펴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제가 친정에 간다고 하면 눈치만 주는 정도였어요. 차 밀리는데 굳이 명절에 그 먼 길을 가야겠니 하시면 우리 아들 운전하려면 힘들겠다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도가 심하셨어요. 명절 제사를 지내고 점심까지 먹고 치우고 저는 신랑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서 가면 분명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실 것 같았어요. 사실 짐도 다 싸놓은 상태였고 전날 신랑이랑 4시 전에는 일어나기로 미리 말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제가 신랑을 쳐다보죠. 매일 신랑한테 울면서 외롭다고 하셔서 저희 시어머니 일주일에 4일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 지금 친정에 못 가게 하신다고 차키 압수하시더니 신호 온다고 장보고 오라고 켜주셔서 이 길로 친정 갑니다. 그러자 신우가 우리 엄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하신가 보네요. 언니가 떠나고 나면 사람이 변하실 줄 알았는데 저 그냥 친정 안 갈래요. 엄마랑 만나서 싸우는 것도 신랑 눈치 보이고 저도 괜히 가서 마음고생하기 싫어요. 죄송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며느리가 구박한다. 나는 너무 외롭다. 엄마를 한 번만 보러 와다오 하면서 이간질을 하셨더라고요. 작은 신우는 그 말 듣고 마음이 쓰여서 명절이니 올까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작은 신우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친정에 안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신우는 평소에도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큰 신우가 그렇게 잘했는데 친정엄마의 아나부인 행동에 정 떨어졌다가 시어머니가 자꾸 힘들다. 외롭다고 해서 명절이라 오려고 했다가 저도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니 다시 강원도 집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친정엄마를 감당하기 싫었고 친정엄마 때문에 큰 신우가 싸우다가 결국 이민까지 간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친정이랑 연 끊을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본인도 친정에 가기 싫다고 친정이랑 연 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2딸도 며느리인 저도 등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째 집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신랑이 친정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나서면 엄마가 더 난리치실 것 같아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자기가 없는 사이에 나 반성했어. 이제 자기 편이 되어줄게. 내가 미안해. 나도 우리 가정이 제일 소중하지. 신랑은 자기 동생마저 자기 엄마를 외면한 상황이 오자 저에게 미안하다. 우리 엄마가 성격이 좀 세다 하면서 친정에 찾아와서 빌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어머니 편이 하느라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기에 저는 신랑을 믿었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도 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사실 시어머니만 아니면 저희 부부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잘하는 남편이었고 시어머니 눈치를 봐서 그렇지. 저랑 둘이 있을 때는 육아도 살림도 잘 도와주는 신랑이었어요. 그저 시어머니랑 인연을 끊으면 우리 부부는 잘 살았기에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친정에 간 사이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있으셨고 제 방을 뒤져서 신우가 사준 명품백을 들고 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있던 신우가 사준 화장품, 금반지까지 금으로 된 액세서리를 다 들고 가신 겁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예전에 큰 신우 집을 뒤집어서 가방에 금을 들고 가셨다는 것처럼 우리 집에 와서도 며느리 가방, 귀금속을 챙겨서 나가신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신랑에게 이야기하자 엄마가 잠시 쓴다고 들고 가신 거겠지. 그 가방 당신이 산 것도 아니잖아. 내가 이번에 성과급 나오면 하나 사줄게. 그러니까 그런 걸로 괜히 시어머니한테 전화하지 말고 당신은 또 시어머니 편이야. 그리고 그게 왜 내 거가 아니야? 큰 신우가 나 쓰라고 사준 거야. 그런데 왜 내 거가 아닌데 그리고 내 방에 들어오셔서 내 물건 마음대로 뒤지시는 거. 그거 상식에 어긋난 행동인 거 몰라. 아니 우리 엄마가 들고 갈 수도 있지. 너 정말 해도 너무한다. 내가 하나 사줄게. 대리운전을 하든 뭘 하든 돈 벌어서 사주면 되잖아. 신랑은 제가 왜 화났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하나 사줄 테니 괜히 엄마 심기를 건들지 말라고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내 편 들어준다고 하더니 일주일 만에 태도 돌변하는 남편을 보니 우리 부부 사이는 계속 멀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주말이 되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셨어요. 신랑에게 다시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함부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신랑의 말을 무시하고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너 도대체 작은 딸한테 무슨 말 했길래 애가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하는 거야. 이제 내 전화는 받지도 않는다 하면서 막무가내로 제 전화를 빼앗아 작은 신우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작은 신우를 꼭 봐야 한다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전화번호가 뜨자 전화를 받은 신우는 어머님 목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끊어버리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어머님을 달래고 있었고요. 전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죠. 저는 그렇게 캐리어에 당장 입을 옷가지들을 싸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신랑은 저를 붙잡았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저는 신랑을 밀치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좋으면 시어머니랑 둘이서 잘 살자고 말했어요. 당연히 작은 신호는 오지 않았어요.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저에게 막말하시길래 저도 참지 않고 말했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사실 전 예전부터 큰 신우 편을 들고 싶었지만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꼴이 될까봐 할 말도 못하고 참고 삼켰는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신랑한테도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서 이혼하자고 이야기하고 친정으로 왔어요. 신랑은 그 순간까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하면서 저 하나 고생하면 다 편해지니 저 하나 고생하길 바라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이기적인 신랑을 보니 시어머니랑 똑같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신랑이랑은 이혼 조정 기간이고 작은 신우 큰 신우가 이 사실을 알고 미안하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옳게 너무 미안해 마음고생 많이 했지. 내가 먼 타국에 있어서 신경 못 쓰고 살았네. 옳게 마음 가는 대로 해. 나도 우리 엄마 피해서 왔는데 도저히 참고 살라고 말 못하겠다.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하면서 큰 신우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우셨어요. 물론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까지 와서 난리를 치셨죠. 저희 친정 부모님도 학을 떼시고는 빨리 이혼하라고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랑 상종하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혼자 나와서 지내고 있고요.
조금만 욕심 부리고 자식들이 주는 것들을 당연시하지 않고 고마움을 느끼는 시어머니였다면 편한 노후를 보내셨을 텐데, 자식 돈도 다 자기 돈처럼 사용하고 고마움은 전혀 없었던 시어머니라서 이제 평생 외로운 노후를 보내실 듯해요. 저는 저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도록, 저런 친정엄마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